벨기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나라가 지금은 총격과 폭발로 뒤덮인 유럽 마약 전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단 한 해 123톤의 코카인이 유입되며 국가 기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콜릿과 와플로 기억되던 이 나라는 이제 그 평화로운 이미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벨기에는 유럽 마약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추락했고 도시 곳곳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울리는 잔혹한 현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을까요? 지금 벨기에 거리에서는 대낮에도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벨기에가 어떻게 유럽 마약 시장의 심장부로 변했는지 그 숨겨진 과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벨기에 곳곳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과 범죄 조직 간의 폭력적인 충돌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벨기에 치안 당국은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마약 문제의 최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매년 약 11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코카인 거래의 핵심 거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벨기에 내부에서는 100개가 넘는 범죄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폭력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벨기에가 마약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벨기에 정부는 심지어 군대를 거리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죠. 과연 벨기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 나라가 마약 조직들에 의해 장악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런 위험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적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오랫동안 남미에서 생산되는 마약류, 특히 코카인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전 세계 마약 거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바로 콜롬비아 정부와 FARC라고 불리는 무장 게릴라 조직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사건입니다. 이 평화협정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무력 충돌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던 대규모 조직이 해체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겨났고 코카인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이 여러 개의 작은 경쟁 집단들로 분산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하나의 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를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차지하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FARC의 해체와 함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에서는 수십 개의 소규모 밀매 조직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는 유럽의 마약 밀수업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모로코와 발칸반도 지역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들이 이제 남미의 공급업체들과 중간 단계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치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와 바로 거래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마약 거래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성도 훨씬 높아졌죠. 전통적으로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언어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의 보안 체계가 점점 강화되면서 밀수업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안 경비대와 세관이 특별히 남미에서 오는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규모가 더 크면서도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무엇보다 유럽 전체로의 연결이 편리한 항구들이었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찾던 중에 밀수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바로 벨기에 북부에 위치한 앤트워프 항구였습니다. 앤트워프 항구는 밀수업자들에게는 마치 황금 같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와 함께 북서 유럽 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트워프가 밀수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위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시엘트 강이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망, 철도 시스템, 운하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어느 지역으로든 손쉽게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앤트워프에서 출발하면 6시간 이내에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구의 엄청난 규모와 처리량 때문이었습니다. 앤트워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물량 때문에 합법적인 화물들 사이에 불법적인 물건들을 숨기는 것이 훨씬 쉬워진 거죠.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서 하나의 작은 상점을 찾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취약점이었는데 바로 항구 운영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현대화된 항구들과는 달리 엔트워프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검사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패나 침투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협박에 굴복해서 밀수업자들이 컨테이너에 숨겨둔 코카인을 회수하는 일에 협조하게 되었죠. 네 번째로는 벨기에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 제도도 한몫을 했습니다. 마약 밀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결국 엔트워프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보안상 취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EU 내부에 개방된 국경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마약 유통에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마약이 엔트워프에 도착하면 바로 옆 네덜란드로 매끄럽게 이동한 다음 거기서 순도를 조절하고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죠. 이런 유통망을 통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마약이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워프로 유입되는 코카인의 양은 해가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죠. 2023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벨기에로 들어오는 코카인의 규모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엔트워프에서만 무려 118톤의 코카인이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7%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2022년 자체가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던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증가율이죠. 2018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2배가 넘는 양이 증가한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압수된 양이 실제로 유통되는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벨기에의 다른 항구에서 압수된 양까지 모두 합치면 총 압수량은 약 123톤에 달했고 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95억 달러가 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비교해보자면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양이 같은 해 미국 전체에서 압수된 양보다 78톤이나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벨기에의 인구가 미국의 30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죠. 이는 벨기에가 단순히 자국 소비용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마약 공급 허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약 거래의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폭력 사태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수익성이 엄청난 코카인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갱단들 사이의 충돌이 벨기에 전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약과 관련된 폭력 사건들은 특히 엔트워프와 브뤼셀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트워프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총 93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32% 정도 증가한 수치죠. 이 항구 도시는 이제 마약 밀수업자들이 경쟁자들을 위협하거나 분실된 화물을 되찾기 위해 수류탄 투척, 총격전, 방화 등을 벌이는 전쟁터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폭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폭력이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외진 곳에서 발생했는데 이제는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편 브뤼셀은 마약 관련 거리 폭력의 새로운 위험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브뤼셀에는 현재 65개가 넘는 갱단이 연루된 마약 관련 범죄 집중 발생 지역이 17곳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격 사건이 87건 발생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5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증가인지 알려면 과거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2022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겨우 3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폭력 사태의 대부분은 안데를레히트와 밀렌베크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4년 초반 3개월 반 동안만 해도 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45건이나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수류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도 신변의 위험을 느껴 숨어 지내야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죠.
마약 관련 폭력이 이제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검사와 판사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일부는 아예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약 밀매와 국제적인 범죄 활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기에만이 갱단 관련 폭력 사태의 급증에 직면한 유일한 나라는 아니죠.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벨기에의 경우에는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이 특별히 눈에 띄는 수준입니다. 현재 벨기에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살인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의 물결은 단순히 마약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리 폭력, 절도, 무장 강도 같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벨기에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항구 직원, 세관 공무원, 경찰관, 심지어 교도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부패와 뇌물수수 관행입니다. 이런 부패 때문에 범죄 조직들이 거의 처벌받을 걸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엔트워프 항구에서만 수십 명의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과의 결탁 혐의로 체포되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법 집행 기관들이 만성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과 경찰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조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죠. 벨기에 연방경찰의 마약 수사대에는 현재 200명 정도의 수사관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100개가 넘는 범죄 조직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벨기에의 깊이 분열된 정치 및 제도 체계가 효과적인 정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권력 구조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 단계의 정부 레벨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레벨마다 담당하는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구조인 거죠. 이런 기능 장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브뤼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무려 6개의 서로 다른 경찰 관할 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협력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마약 밀매 네트워크가 활동하기에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적 교착 상태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죠. 작년 선거가 끝난 후에도 벨기에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는 데까지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서 더 강력한 연방 차원의 지원과 예산 확보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안트워프의 전 시장이자 플랑드르 민족주의 정치인인 바르트 드 바버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새 정부는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드 바버 총리의 핵심 제안 중 하나는 브뤼셀에 있는 6개의 서로 다른 경찰 관할 구역을 하나의 통합된 경찰 조직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증가하고 있는 폭력 사태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죠. 정부는 이런 개혁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드 바버 정부의 강경한 단속 약속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기에 수도에서는 2025년 들어서만 벌써 총격 사건이 59건이나 기록되었는데 그중 22건이 올 여름 한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 첫 4개월 동안에만 경찰이 엔트워프 항구 지역에서 체포한 사람의 숫자가 135명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체포자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마약 밀매 업체들에 대한 미국 내 단속이 강화된 것도 유럽으로의 마약 유입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밀수업자들에게는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최근 엔트워프의 한 고위 판사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사는 벨기에가 경찰과 사법부가 시민들을 보호할 힘을 잃어버린 마약 지배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브뤼셀의 검찰청에서도 최근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벨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마약 밀매 퇴치를 위한 정보와 데이터 공유 확대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내무부 장관 역시 군인들을 거리에 배치하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이런 조치는 2016년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에도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야당으로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장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을 모방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벨기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항구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현대화와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남미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의 주요 생산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애초에 유럽으로 향하는 마약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죠. 이런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벨기에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벨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유럽 전체의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벨기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